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버릇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었어요. 영상을 이제 못 찍으니까 이제 전화가 문자도 오고, 자, 요즘에 왜 이렇게 그 영상이 안 올라오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영상이 안 찍혔더라고요. 자, 영상이 안 찍혀갖고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방금 전까지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요청을 받죠. 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는 뭐 말벌, 그 다음 말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드기, 가시응에, 발화응에, 뭐 통칭해서 그냥 진드기로 하겠습니다. 진드기를 잘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드기를 왜 잘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진드기는 뭐 천천히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뭐 누가 따라와, 뭐 이렇게 급하게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뭐 요 벌을 방금 전에 봤던 벌인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 하는 사람이 또 벌도 안 보여주면 또 그러니까, 자, 방금 전에 요 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봤던 벌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요거였나? 지금 이제 이 시기에도 요 봉판을 보게 되면, 봉판을 이렇게 보게 되면 봉판이 이렇게 작더라도 조밀하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 요만큼 돼요. 요만큼 되는데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리, 이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구멍이 많이 뚫리면은 요거는 벌들이 유충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요 봉판 크고 작고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봉판이 조밀하게 이렇게 봉판이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건강한 벌이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봉판이 이 조밀하게 이렇게 깨어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에 요거는 이제 깨어 나온 겁니다.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여기 깨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봉판이 조밀하게 이렇게 조밀하게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벌입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날씨가 혹석이라서 뭐 산란이 안 나간다, 그거는 그 사람이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 구멍이 막 이렇게 한 50% 가까이, 뭐 30% 가까이 구멍이 뚫려 있다면은 그 봉주는 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봉판이 크고 작고 요걸 떠나서 봉판이 조밀하게, 이렇게 조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아니지, 요게 1번 장입니다. 1번 장에 보면 이렇게 화분이 많이 재 있죠. 화분이 지금 많이 재 있습니다. 밖에서 화분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화분은 얘네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화분이 들어오면 맨 먼저 1번 장에다가 재요. 그 화분을 1번 장에다 재면 얘네들이 이제 필요하면 이제 갖다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밖에서 화분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알려면은 1번 장을 빼보면 됩니다. 1번 장에 화분이 너무 꽉 찼다, 그럼 2번 장에다 얘네들이 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분이 없으면, 화분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저걸 넣어줘야 되겠죠. 화분떡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들어오는 화분떡에도 이제 영양분이 많지만 이 대용 화분에도
자연 화분떡에 없는 그런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혼합을 해서 얘네들이 먹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밖에서 많이 들어오면 덜 먹겠죠. 화분떡을.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진드기를 잡는 일인데, 진드기를 가장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처서 안에는 모든 진드기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제가 전 영상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진드기를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왜 처서라고 이제 뭐 남부지방 기준으로 이제 처서고, 저기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빠를 수도 있죠. 입추부터 될 수도 있고, 뭐 높은 이제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때 그분들도 마찬가지 입추 정도 되면 선선해질 수도 있어요. 강원도 산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봉장에 이제 맞춰가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있는 이곳 순천특별시 생태수도 순천특별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서 안에는 모든 진드기 작업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드기 작업을 처서 안에 모두 끝냈어요. 이제 끝낸 통이야. 이 통이 끝내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선선합니다. 선선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산란의 탄력을 받습니다. 여왕벌이 이제 산란의 탄력을 받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소비하면은 산란을 쫙쫙 빼곡하게 합니다. 하게 되면은 진드기를 잘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또 물어다가 젖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봉판을 쫙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입추 쳐서 백로, 뭐 백로가 조금 지나게, 백로 한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태어나오면서 한 번 더 산란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아주 건강한 벌들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진드기에 빨리지 않은, 진드기에 감염이 되지 않은 그런 벌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월동벌로서 이제 월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도 얘네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고, 어미들한테 충분히 보호를 받고 충분한 젖을 먹었기 때문에 뭐 실버스타 스텔론, 그 다음에 람보, 똑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뭐 장크로드 반담, 그런 튼튼한 벌들이 되는 반면에, 만약에 내가 처서까지 진드기 작업을 하지 못했다, 요런 경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부터라도 하죠. 진드기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진드기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서 정도가 되면 얘네들이, 여왕벌이 이제 산란의 탄력을 받아갖고 나가는데, 거기다 진드기약 쳐대봐요. 진드기약 쳐대고 개미산 쓰고 이렇게 되면 모든 약재는 뭐 천연약재는 아닌 것도 있겠지만, 뭐 속살만이네, 왕스네, 만푸골드네, 개미산, 옥살산, 이런 모든 약재들은 약을 치게 되면은 산란의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재들은 다 산란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한참 탄력 받아갖고 산란이 나가야 될 판인데, 산란을 100개를 할 거를 한 30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동벌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진드기 방제가 안 됐으니까 걔네들 구멍 막으려고 그럴 때 진드기가 들어가서 알을 낳겠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앞에서 막 엄청나게 기어다녀요. 벌들이 엄청나게 기어다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은 정상적인 벌이고 반은 진드기에 감염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월동을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이제 뭐 11월 달도 춥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에서 벌이 숫자가 적게 되면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12월 달에도 산란을 합니다. 12월 달에도 산란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벌이 안에 충분히 있게 되면 알아서 딱 산란을 멈춰버립니다. 여왕벌이. 이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월동벌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 12월 달이고 뭐 1월 달이고 1월 달이고 계속 산란을 해요. 그러다가 진드기를 소탕을 못하고 결국은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드기 작업을 쳐서까지 꼭 끝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뭐야 그 형님 그 조카가 결혼을 한다 그래갖고 뭐 저기 서울에서 결혼을 한대. 그래갖고 거기 갔다 오니까 진드기 약재 하려니까 맨날 비가 와. 그래갖고 진드기 약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벌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월동벌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이 월동 지금 진드기 작업을 FM대로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최대 지금 3매벌 기준이다. 그럼 최대 6매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최대 6매까지 늘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FM대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한 장이나 늘어날까 말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진드기 감염에 되지 않았다면 그게 다행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후부터 이제 여왕벌들이 아주 그냥 탄력의 산란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부지방 기준으로 처서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드기 그 작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기는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기는벌이 거의 없고 뭐 겨다니는 벌도 없고 뭐 날개 불고 된 벌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잠깐 한번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는벌이 없습니다. 기는벌이 없죠. 기는벌 자체가 거의 없어요. 기는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기는벌이 없죠. 자, 기는벌이 뭐 거의 한 마리도 거의 안 보일 정도입니다. 개미들이 좀 기어다니긴 하네. 자, 기는벌이 뭐 몇 마리 정도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100%다 이렇게 뭐 그 한 마리도 없을 수 없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처서까지는 무조건 진드기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말벌입니다. 말벌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거의 오지 않습니다. 등검은 말벌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모를 정도예요. 자, 올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말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거의 오지 않고, 저는 이제 봄에 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봄에 이제 등검은 말벌을 한 70 몇 마리를 잡았어요. 70 몇 마리를 여왕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말벌이라고 하는데, 참말벌을 제가 한 7, 8마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장수말벌을 한 10 몇 마리 잡았어요. 여왕벌을. 그렇게 잡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루 종일 있으면은 등검은 말벌이 한 2마리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말벌은 뭐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봄에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왕벌을 잡으셨다면은 지금 그 말벌이 거의 안 올 것이고,
만약에 안 잡으셨다면은 지금 말벌이 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는 이제 이렇게 이게 소비라고 쳤을 때, 이제 내가 이 안에 이제 5장이 들어있다. 5장이 들어있는데, 한 장은 이제 먹이가 올 먹이장이에요. 먹이장이고, 나머지 이제 4장은 이제 먹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치를 내면 먹이 비율이 20%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30%에서 35%, 그 정도 사이가 가장 적정한 먹이 양이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검을 하다가 먹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봉지사양 하나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 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분떡은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번 장, 아까 봤죠? 1번 장에 이제 먹이가 화분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화분떡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화분떡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자연에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대용 화분에서 나오는 또 영양소가 또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더 훌륭한, 더 우량한 영양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화분떡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화분떡을 얼만큼 넣어주면 좋겠느냐. 화분떡을 넣어줬더니 맨날 뭐 소비소축만 먹고 미치겠다 진짜. 보니까 벌레가 막 우글우글 거린다. 뭐 어떻게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네 벌이 2맷벌이다. 2맷벌이다. 그러면은 화분떡 1kg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을 넣어주고, 네 벌이 3맷벌이다. 그러면은 3분의 1을 넣어주고, 네 벌이 5맷벌이다. 그러면 1kg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넣어주시고, 네 벌이 7맷벌이다. 그러면 1kg 전체 하나를 통째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7맷벌이라도 하나 다 넣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 돈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화분떡이. 그러면은 그냥 5매 이상이면 무조건 그냥 반 뚝 잘라갖고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화분떡을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소비소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만큼만 이렇게 넣어주는 게 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래. 계속 마지막이야. 이러다 밤새는 거 아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은 농사도 마찬가지죠.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절기에 맞춰서 이 양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절기를 굳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제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월에 장사가 없고 병에 장사가 없고, 그 다음에 배고픈데 장사가 없고, 그 다음에 절기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이 절기 앞에서는 아무리 무더운 더위도,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절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절기를 우리 꿀치네 본부장님들에게 절기를 한번 외워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10월 말에 이제 저희 꿀치네 이제 총회를 할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다 실험을 할 겁니다. 절기를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못 외우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못 외우신 분이 만약 10분이 계신다. 그럼 제가 10만 원을 벌금을 내겠습니다. 만약에 못 외우신 분이 15분이다. 그러면 제가 15만 원을 벌금을 내겠습니다. 근데 우리 본부장님들은 벌금 내는 게 아니라 제
제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자, 아무튼 제가 벌금을 내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야. 자, 저희 청로에 제가 이제 모임이 몇 개 됩니다. 저희 꿀친에 이제 가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저희 꿀친에는 전업양봉은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전업양봉은 가입을 받지 않고 취미양봉, 부업양봉 요 위주로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뭐 경력은 뭐 몇십 년을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끼리 이제 외부와 소통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이렇게 경험담,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돗자리를 깔아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돗자리를 깔아주고 나중에 돗자리 걷고, 요걸 제가 이제 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벌을 좀 원만하게, 나는 이제 초보 양봉이고 벌을 좀 원만하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내년 봄에 뭐 2월달이고 3월달 요때 의리의 벌통 나눔이라는 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봄에 이제 번개 모임을 합니다. 이제 전라도에서도 한번 하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경기, 강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가 이제 내가 벌이 작년에 다 죽었다, 월동 났는데 벌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벌이 15통인데 15통이 한 통 남고 다 죽었어.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저에게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모임을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형편이 되시는 분들 한해서,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벌 한 통씩 갖고 오게 되면, 저는 물론 당연히 갖고 가겠죠. 그래가지고 그 벌통이 뭐 10통이 될 수도 있고 5통이 될 수도 있고 15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피해를 보신 농가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제 이분도 이제 뭐 벌을 살려면은 솔직한 얘기로 뭐 벌 한 통에 봄에 뭐 기본적으로 30만원 뭐 이렇게 가죠. 10통 사는데 벌써 300만원 들어가잖아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우리 꿀친에서 이제 정을 나누자는 거죠. 정을. 이 사람과의 인정, 정을 나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옛날로 말하면 품앗이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즘에 이제 문자가 오는데, 이제 전업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입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몇 분 계셔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올해 이제 진드기 작업 처서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올해 이제 이 진드기 방제를 하면서 농약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농약을 이제 봄벌 깨울 때 속살만을 한번 뿌렸어요. 솔직히 봄벌 깨울 때, 그때 외로는 아직까지 이제 농약을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지금 기는 벌이 하나도 없죠. 그러는 걸로 봐서, 이 농약 성분의 약을 쓰지 않아도, 천연약재를 써도 충분히 진드기 방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올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농약 성분의 그 진드기 약을,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왕스, 만푸골드, 10만패, 스트립제 종류죠. 속살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살산은 아니고, 그 이런 그 진드기 저 뭐 농약 성분의 약재들을 뭐 저기 뭐 마이탁 뭐 이런 거죠. 이런 농약 성분의 약재는 앞으로 한 방울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